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절감기 서비스 속에 연료절감 효과가 숨어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다, 서비스를 잘해준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가짜 연료절감기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필요 이상의 서비스는 좋은 것이 아니다. 연료절감기를 구매한다 그러면 딱 연료절감기만 구매하세요. 부수적으로 많이 해준다 하면 그 속에는 전부 다른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해서 차량을 잘 모르시거나 연비를 잘 모르시는 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료절감기요, 너무 귀하죠? 귀하기 때문에 연료절감기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가짜 연료절감기를 파는 사기꾼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수적인 서비스를 해줍니다. 서비스를 해주면서 효과가 0.1%씩 1%씩 합쳐진 걸 소비자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차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엔진 소리가 조용하고 뭔가 확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솔린 차량 이래 보시면 스로틀 바디가 있습니다. 스로틀 바디요,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스로틀 바디가 카본이 축적됩니다. 찌꺼기가 많죠. 못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찌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전 습관이 좋지 않으면 카본은 쌓인다, 또 쌓이더라도 더 많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왼쪽에 위쪽에 있는 그 부분이 스로틀 바디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에 깡통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스프레이식이고 하나는 거품식입니다. 자, 스프레이식은 기계식 스로틀 바디 같으면 뿌리면 됩니다. 근데 전자식 스로틀은 이 액체로 뿌리는 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거품식으로 뿌려서 볼으로 닦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공회전에 불안정했던 거, 엔진 찐빠 나던 거, 떨리던 거, 이런 부분 좀 상당 부분 많이 잡힙니다. 엔진 소리도 조용해지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 청소 하나만 하더라도 연비가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이 청소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둔 상태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로틀 바디에 꼽혀있는 호스, 흡입구 호스를 뽑으면 시동이 꺼져버리는 차도 있고 시동이 살아있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동이 꺼진다는 전제하에서 스프레이 앞에 쫄대가 있죠. 쫄대를 틈새로 꼽아서 공기량이 많이 안 들어가게끔 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놓고 조금씩 뿌리면서 악셀레터를 붕붕 움직이면 옵니다. 2인 1조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악셀레터를 살 밟는다, 또 고속회전으로 밟는다 할 때, 고속회전을 밟을 때 쫙 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 연소실 안까지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시든가, 전자 스로틀 같으면 거품기로 발생시켜가지고 닦아내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직접 못하시면 카센터 가셔가지고 스로틀 바디 클리닝 좀 해달라고 하면 공임을 주면 청소해 줍니다. 이 부분 효과 좋습니다. 찌꺼기 많이 차신 분들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사면 관리를 안 해요. 이 관리 분야입니다. 전부 다가. 자기 차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고장 난 거는 정비업체에서 하고,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 운전자가 해야 될 부분이 관리 부분입니다. 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연비가 처진다는 거예요. 새 차가 놓으면 그대로 타고 다니다가 차 상태가 안 좋다, 뭐 힘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 하나씩 챙기면 힘도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점화 케이블요. 점화 케이블도
어느 정도 쓰시고 나면 교체를 하셔야 돼요. 자, 교체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오래 쓰시려면 점화 플러그를 교체할 때 뽑아서 점화 케이블 양쪽에 접점에 이래 그 전극 청소하는 세정제를 뿌려서 청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점화 플러그 있죠. 점화 플러그도 옛날에 연료절감기라고 많이 만들어 나왔어요. 말대단한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일반 점화 플러그 발이 한 개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그 발을 뭐 6개다 8개다 하면 발이 많으니까 뭐 연소가 잘 된다가 또 구라쟁이들이 사기도 쳤습니다. 그런데요, 전기가 튀면 한 군데밖에 안 튑니다. 발이 많아도. 그래서 그런 장난을 친 연료절감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점화 플러그하고 백검 점화 플러그하고 있는데요, 이 점화 플러그 수명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 플러그보다 백검 플러그가 수명이 조금 더 길죠. 그런데 한번 하고 한번 교체하고 나서 잊어버리려면 이리듐 점화 플러그가 있어요. 이리듐 점화 플러그를 하면 수명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옆에 배터리 있죠. 배터리 하시면 이 단자에 이렇게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체결을 하고 나면 그리스라고 있어요. 뭐 카센터 가면 조금 발라달라면 발라줍니다. 이 체결을 하고 나서 그리스를 이렇게 쭉 발라 놓습니다. 그래 발라줘야 퍼런 게 안 생깁니다. 그럼 퍼런 게 생기면 어떻겠어요? 동 같은 경우는 삭아버립니다. 터미널이 동으로 된 거는 삭아버리니까, 그래서 체결하고 나서 그리스를 쭉 발라 놓으면 그런 청색 물질이 생기지 않고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절감기 파는 가짜 연료절감기 파는 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옆에 차에 붙어 있는 그 뭐 36이다 하면 40 정도 여세요. 한 10% 정도 더 엮고 다니시면 타이어 수명에도 지장 없고 연비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할 때 차가 나가는 게 끈끈하고 잘 안 나갑니다. 평상시에 타이어 공기압 관리하시는 분 없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야 되는데, 공기압이 빠졌다 하면 타이어 공기압을 10% 정도 여유를 더 넣어서 그렇게 타시면 차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가짜 연료절감기 업체들은 이런 서비스 잘합니다. 이 부분 하시고 스로틀 바디 청소하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왼쪽으로 내려오시면 이 지크 오일이 있습니다. 뭐 합성유죠, 전부 다. 이렇게 놓은 GS에서도 나오고 SK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오일들요, 과거에는 강류였는데 이 코팅제 오일 첨가제가 밖에서 외부 시장에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것을 강유하고 엔진 코팅제하고 섞어서 출시를 한다. 그래서 합성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합성유를 쓰시면 뭐 오일 첨가제 안 여셔도 됩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기간을 타고 나면 오일은 교체하는 거예요. 한번 였다고 평생 쓰는 거 아니니까 그때 가실 때 갈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유 쓰시면 차가 좀 부드러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에어클리너를 제때 바꿔주시면, 뭐 바꿀 형편이 안 된다, 몇천원 안 하지만은 안 된다 하면 자주 털어주세요. 털어주시고 넣어 쓰시면 되고, 에어클리너가 왜 중요하냐면 엔진이 회전할 때 공기 흡비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연료 분사량이 줄어들어서 힘이 빠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에어클리너를 교체하면 흡입 공기량이 조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출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엔진 힘 떨어지는 것도 에어클리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바로 옆에 보면 오일 필터가 있어요. 오일 필터도 오일 갈 때 꼭 갈아야 됩니다. 오일 2번 갈 때 1번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냥 다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WD 있죠. BW100하고 접점 청소제 있는데, 이 하네스 쪽 있잖아요. 우리가 커넥터라 그럽니다. 커넥터에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밀폐가 잘 되어 있는데,
밀폐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먼지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물질이 낀다거나 오일 낀다거나 카본이 쌓이가 있다거나 하면 이 저항이 생겨서 전류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점 세정제 이거 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회로 기판이나 이런 것도 청소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일반인들이 떠들 이유는 없을 거고, 그 핀 꼽혀가 있는데 센서들 꼽혀가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 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검은 단지 같은 거 있죠. 그게 에어 클리너입니다. 그 옆에 거는 맵 센서, 흡기 센서입니다. 그래서 흡기 센서 이 부분에 안에 또 카본이 많이 생긴 차들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접점 세정제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스트 압력 센서, 그 오른쪽은 부스트 압력 센서입니다. 부스트 압력 센서도 주기적으로 디젤차 같으면 한 번씩 뜯어서 보시면 카본이 앞에 꽉 막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쑤시개를 쑤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면봉으로 살살 안에 센서 쪽에 자극이 안 가게끔 하시면서 접점 세정제로 불어서 청소하시고 말려서 다시 꼽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요 다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터보가 있는 차량, 터보 인터쿨러가 있습니다. 터보 인터쿨러 구멍 난지 안 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터보 인터쿨러 구멍 나버리면 클레이 간다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출력 왕창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카센터 가셔가지고 인터쿨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한 출력이 떨어졌다 하면 한번 거품기를 발생시켜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요. 자, 인터쿨러 구멍 난 거나 인터쿨러하고 터보하고 연결되는 흡기관 쪽 배관들 있죠. 터보를 지난 배관들. 그 배관의 결속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쿨러 구멍 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출력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밴더들 잘 체결하시고 기밀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페프 있죠. 오른쪽 사진을 보면 디페프인데 디페프에 카본이 많이 낍니다. 그러면 많이 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전 잘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운전 잘하면 매연이 많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왔다 그러면 뭐 디페프 세정제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뭡니까? 카본, 이물질 아니면 접점,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이렇게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연료 절감기를 파는 사람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건드리냐? 스로틀 바디, 그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부스 압력 센서, 흡기 센서 청소, 그 다음에 혹여나 터보에서 인터쿨러로 가거나 인터쿨러에서 엔진으로 가는 배관, 그 고무 튜브 같은 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밴드가 잘 안 좋아져가 있다거나 그런데 기포가 나오면 뭐 터보 압력이 새는 거니까 손해죠. 그런 부분 점검 싹 하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연료절감 기업자들은 이런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손대는 게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로틀 바디 청소하고. 자, 스로틀 바디 청소할 때 이래 이제 거품기식으로 하는 거나 뭐 스프레이식으로 하는 거를 하고 나면 배기구에서 시동 걸어 나면 냄새는 조금 나지만 뭐 흰 연기도 잘 나옵니다. 뭐 수증기 같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아시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런 정도 뭐 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이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뭐 하네스 쪽 관리하고 센서 쪽 청소하고 또 인터쿨러 터보에서 인터쿨러에서 엔진 쪽으로 가는 배관, 거기에서 기밀이 새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하고 밴드로 쪼아주는 거 하고 점화 플러그 때되면 갈고 점화 코일도 때되면 갈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는데 일반 운전자들이 이 관리 영역을 너무 소홀하게 해요. 고장이 날 때까지 간다는 거죠.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는 오너라 그러면 이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카센터 가서 한번 청소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엔진 오일을 갈 때 이런 부분 한번 같이 해달라든가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일 갈 때 뭐 부수적으로 요거 몇 개 뜯어가지고 요거 좀 청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고요. 점화 플러그는 때 되면 갈 때, 교체할 때 이리듐 플러그로 갈아버리세요. 그러면 뭐 4기통짜리는 위에서 삭삭 보고 열지만 6기통짜리는 어떻습니까? 매뉴얼들도 뜯어내야 되죠. 한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직렬 6기통 같으면 한꺼번에 뜯어내지만은 뭐 V형 같은 경우는 3개는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3개는 매뉴얼도 밑에 숨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한번 교체할 때, 금액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교체할 때 이리듐 플러그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연료절감 기업자들이 어디에 또 숨어 있습니까? 합성유제라 그랬죠. 합성유보다 또 농도가 더 많은 코팅제, 뭐 세라믹 계열 이런 코팅제를 이어주면 또 더 조용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비가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거는 기분상의 느낌입니다. 해서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청소 안 됐던 차 청소하면 차가 잘 나갑니다. 자, 어떨까요? 그러면 차 좋다, 출력 좋다 뭐 이렇게 하겠죠. 연비도 처음에 좋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연료절감기 달면서 와류기 쪽에 딱 갖다 댔다. 흡기 센서 그 부위에 였다. 부스트 압력 센서 부위에 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센서 값이 변해버려요. 그럼 차가 잘 나갈 수도 있고 차가 안 나가면서 연비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 배기 쪽에 와류기를 단다, 뭐 안 그러면 튜닝을 한다 이렇게 하면 출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천천히 밟고 당길 때는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확 밟을 때는 배출이 안 되니까 농후한 연소에서 속도를 확 냈을 때 출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보시면 운전자가 자기 차를 관리를 잘하면 가짜 연료절감기는 달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효과는 거의 다 이겨서 놉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